지은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민지의 입술을 느꼈다. 그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 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지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가족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숨겨왔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었고 지은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학 시절에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제 그녀는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날 회사의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자 팀원들은 야근을 했다. 민지는 지은의 동료로 24살의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성애자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다. 민지는 항상 웃음이 많았고 지은과는 친한 편이었다. 둘이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고 지은은 민지의 매력에 점점 끌렸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야근 중에 민지가 갑자기 지은의 어깨를 툭 쳤다. 지은아, 피곤하지? 커피 마실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를 타오면서 민지는 자신의 헤어진 연애 이야기를 꺼냈다. 남자친구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 지은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속으로는 민지의 아픔이 느껴졌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처럼 이해심 많은 사람이 내 연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지는 웃으며 다가오더니 지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지은은 놀라서 얼어붙었다. 키스가 끝난 후 민지는 당황한 듯 물러났다. 미안, 그냥. 술 기운 탓인가 봐.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순간이 충격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이성애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다음 날 출근할 때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먼저 다가왔다. 어제 일 잊어버려. 그냥 실수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도하면서도 실망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다. 지은은 가족에게 이 일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더 엄격했다. 지은의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지은에게도 그 길을 기대했다. 사회적으로도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가끔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나왔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의 내적 갈등이 커졌다. 민지는 점점 지은에게 의지했고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지은은 민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어느 날 민지가 지은의 집에 놀러왔다. 둘이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민지가 다시 키스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지은이 물러나지 않았다. 키스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모르겠어? 나 여자를 좋아할 줄 몰랐어.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민지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둘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의 가족이 지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남자친구는 없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회사에서 누군가 둘이 가까운 것을 이상하게 볼까봐 조심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와의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그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랐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그 깊이는 고통을 동반했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나는 원래 남자를 좋아했어. 이건 일시적인 착각일 거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설득하려 애썼다. 감정은 억지로 바꿀 수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회사에서 둘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동료들이 요즘 둘이 왜 그렇게 붙어 다녀? 라고 농담을 던지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낯선 존재였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많았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느 주말, 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동안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숨겨야 하니까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여행 중에 민지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는 나 결혼시키려고 난리야? 아빠는 더해. 딸이 동성애자라고 하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도 자신의 가족 압력을 털어놓았다. 오빠가 이미 결혼했으니까 나한테 기대가 커. 엄마는 손주 보고 싶대. 둘이 서로를 안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덮쳤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다. 다시 만나자.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에게 그냥 친구로 만나볼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화가 났지만 억누르며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결국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날 밤 민지가 지은에게 울면서 왔다. 그 사람 만나니까 나 아직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나랑은 뭐였어? 둘이 크게 다퉜다. 민지는 미안해. 나 혼란스러워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이 사건 이후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고민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가 왜 나를 받아주지 않아?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가 문제죠. 상담사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민지도 변화했다.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확인시켜줬다.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남자는 아니야. 민지는 지은에게 고백했다. 둘이 화해하고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지은은 당황했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어머니가 민지의 사진을 보고 네 친구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여자끼리 너무 붙어 다니면 이상하게 봐해 제대로 된 연애해라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에 반발심이 들었지만 참았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어머니가 결혼 중매를 제안했다.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민지는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의심했다. 너 혹시 남자 싫어하니?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압력이 쌓였다. 둘의 관계는 점점 위험해졌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동료가 지은이랑 민지,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소문을 듣고 불안에 떨었다. 만약 알려지면 어떻게 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그냥 무시해라고 했지만 자신도 두려웠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 가족에게 말할까? 하지만 민지가 반대했다. 아직 안 돼. 준비가 필요해. 지은은 기다리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웠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오빠가 갑자기 지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엄마가 걱정하셔서 왔어. 너 요즘 왜 연락 안 해? 오빠는 지은의 방을 둘러보며 민지의 물건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친구 물건.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야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오빠와의 대화는 폭풍 같았다. 너 동성애자야? 그런 소문 들었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오빠는 회사 사람한테 들었어. 부끄러운 짓 그만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데 왜 부끄러워? 라고 반박했다. 오빠는 화를 내며 가족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으로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는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그런?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는 더 심했다.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아. 지은은 치료. 사랑이 병인가요? 라고 외쳤다. 가족과의 대립이 시작됐다. 민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민지의 휴대폰을 보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다. 민지는 엄마, 나 지은이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미쳤어. 당장 헤어져 라고 명령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쫓아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지은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회사에서 상사가 지은을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소문 때문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민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지은도 동의했다. 하지만 민지의 결정은 배신으로 이어졌다. 민지가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가족 때문이야. 민지는 울며 견딜 수 없어. 미안해. 지은은 절망했다. 헤어짐 후 지은은 깊은 우울에 빠졌다. 밤마다 민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상담을 계속 받으며 회복하려 애썼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들도 그게 최선일 거야 라고 말했다. 사회의 편견이 지은을 짓눌렀다. 민지도 고통스러웠다.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지은이 없이 어떻게 살아? 민지는 비밀리에 지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하지만 지은은 이미 늦었어 라고 거절했다.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SNS에 글을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자유예요.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악플도 많았다. 변태 사회 문제 같은 댓글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는 지은의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은이가 이렇게 용감할 줄이야. 민지는 가족에게 다시 맞섰다.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위라고 물러섰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둘은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다시 시작할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렸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재결합 후 둘이 직면한 것은 더 큰 시련이었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지은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한국의 노동법이 동성애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했다. 이건 싸움의 시작이야. 민지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과거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면접에서 이상한 질문을 해 둘이 함께 LGBT 권리 단체에 가입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를 바꿔야 해. 가족과의 화해도 시도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울면서 안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오빠도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지의 가족은 더 힘들었다. 아버지가 집에 오지 마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설득했다. 딸이 행복하면 돼. 민지는 가족 모임에 지은을 데려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통했다. 지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회의 정면 대결이 왔다. 둘이 참석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반대 시위대와 마주쳤다. 동성애 반대, 라는 피켓에 지은은 분노했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고 우리는 사랑해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뉴스 보도로 인해 지은의 과거 회사 동료들이 연락했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지은은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한숨 쉬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내적 갈등도 여전했다. 지은은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고민했다. 민지도 가족을 실망시켰어 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둘이 서로를 지지하며 극복했다. 사랑은 희생이야. 하지만 가치 있어?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배신의 요소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민지를 유혹했대. 민지는 화가 나서 친구를 만났다. 왜 그런 거짓말 해? 친구는 사회를 위해 라고 변명했다. 민지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견이야 라고 일갈했다. 이 사건으로 둘이 더 강해졌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로 사람들을 깨우치자. 민지도 동의했다. 글쓰기 과정에서 둘이 과거를 돌아봤다. 그 키스가 모든 걸 바꿨어. 지은의 말에 민지가 웃었다. 책이 출간되자 반향이 컸다. 일부는 용감하다라고 칭찬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발도 있었다. 동성애 선동지라는 비난에 지은은 토론회에 나갔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지은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민지는 지은의 곁에서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둘이 함께한 삶은 점점 안정됐다.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은의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시간이 약이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둘이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언젠가 바뀔 거야. 둘이 다짐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 민지도 후회 없어 라고 말했다. 둘이 함께한 순간들이 소중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삶은 옳았을까? 독자 여러분,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까요?